되게 이것도 무서운 제목이야. 양궁협회도 배드민턴 협회처럼 될 수 있다? 한국 양궁은 원피스야. 내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 원피스에 뭐가 있어요? 록스 해적단이 있었어. 록스 해적단에 누가 있어? 왜 봐, 휜수염 있지, 샬롯 링딩 있지, 카이도 있지. 이게 나중에 사왕 될 애들이 다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록스 해적단에 있다가 딴 데로 다 가가지고 다 사왕이 돼, 얘네가. 이런 식이야. 다른 한쪽엔 또 누가 있어요? 로저 해적단이 있어. 골디 로저. 로저 해적단 봅시다. 여기 누가 있어? 샹크스가 있지, 광대 버기가 있지, 그쵸? 얘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 또 막 자기 해적단을 막 차렸고 사왕이 돼. 그래서 막 이런 애들이 줄줄이 모여가지고 위대한 항로가 된다. 양궁이, 한국 양궁이 워낙 잘하니까 여기서 체계가 잡히고, 여기서 큰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감독을 하고, 올림픽 결승전에서 한국어 만나고 그래. 그래서 선수는 다양한 나라 사람들인데 감독은 다 한국인이고, 이게 위대한 항로예요. 이게 이런 게 뭐다? 스포츠의 선순환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예시 중에 하나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 건데, 이게 2014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양궁을 육성을 하고 싶어서 자기네 나라 공주들 양궁 가르치게 한국에서 실무진을 초청을 해달라 그랬어. 자, 여러분, 실무진이라는 얘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분을 보냈어요. 이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신궁 김순영 선생님이라고, 한국이 아니고 그냥 세계 양궁의 전설급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양궁 강국이라고는 하더라도 금메달 여러 개 딴 분이 몇 분 안 계시는데, 이분이 그 드문 올림픽 양궁 금메달 3개 딴 분이야. 아무튼 이분은 사우디로 보낸다. 실무진으로 사우디로 보낸대. 이거는 그냥 자신이 있는 거야. 뭐냐, 내가 로저 해적단이야. 근데 명화 하나 빼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거예요. 잘 돌아가는 스포츠가 이런 거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모든 스포츠가 이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파리 올림픽 성적이 의외로 좋았어요. 금메달 13개여서 2008년 북경, 2012년 런던보다 전체 메달 개수는 적지만 금메달 개수는 뭐 같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적이 좋으니까 막 재밌게 올림픽 보다가 배드민턴 결승전하고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 안세영 선수의 그 협회 관련 폭로가 있었고, 관심사가 싹 다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향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이제 우리가 볼 건데, 보면 우리나라 협회가 이렇게 저렇게 되게 많아요. 뭐 축구협회, KBO, 배드민턴협회, 핸드볼협회, 여기에 사격연맹, 근대 오종연맹, 승마협회, 체조협회, 펜싱협회 다 있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스포츠 관련 협회들이 뭐 양궁 빼고 국민적 대접이 좋은 데가 없긴 해요. 앞에서 뭐 살펴봤던 축협이야 뭐 욕먹는 게 일이고, 이번에는 이제 배드민턴 협회가 대상이 된 건데, 그럼 이제 자, 무슨 문제가 있었냐? 안세영 선수가 문제 제기한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론이 판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어려운데, 제가 싹 한번 정리해봤어요. 여러분들 바쁘니까. 자, 첫 번째 선수 올 때, 이게 뭐냐면 부상인데 출전을 강요당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쯤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해요. 두 번째 스폰서십 문제. 메인 스폰서인 요넥스의 신발 이외의 신발을 신지 말라고 했다. 즉 선수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다른 신발을 신고 싶다고 했는데 협회가 막았다, 뭐 이런 거죠. 세 번째 똥군기. 와, 나는 이거 보고 군대인 줄 알았어. 7년 동안 막 선배들 허드렛일 도맡아하고 막 외출할 때 일일이 보고하고. 아니 여러분, 제가 군생활할 때도 휴가 나갈 때 선임들한테 신고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맞선임, 최선임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자,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됐냐? 일단 선수 올 때 문제에 있어서는 협회에서는 1,500만 원을 지원했고 무릎 부상 고치라고 한의사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반대 증언도 있어. 안세영 선수가 삼성생명 배드민턴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생명에서 이거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러고 협회가 나몰라라 했다는 거야. 두 번째 스폰서십 문제. 이거는 사실 협회 말이 조금 일리가 있어. 왜냐면 메인 스폰서가 전방위적으로 다 스폰을 유선용까지 다 해주는데, 선수가 자기 맘대로 스폰서십 아닌 굿즈를 쓰면 이거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뭐다? 지금 리베이트 의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계장부 산입 없이 요넥스로부터 후원 30%를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결론이 나겠죠. 자, 마지막으로 똥공기. 이건 그냥 해결이 안 됐어. 그냥 뭉개고 안세영이 7년 당하고 그냥 끝난 거야. 그래서 이제 안세영 선수가 이런저런 문제를 했다 하니까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나서서 얘기를 해요. 늘 그렇듯이 젊은이 탓을 해. 뭐 서투르고 성급하대, 이용대도 안 한 컴플레인이래.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이기흥 회장님이 뭐 한 분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거 한 사람이야. 이거 한 사람. 이 신박한 일을 벌인 양반이야. 훈련하는데도 시간 모자란 사람들을 데려다가 해병대 캠프를 보내고 앉았어. 여러분들 뭐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아니 뭐 유격 훈련을 갔다 오면은 뭐 존나 대단히 애국심이 생기고 단결력이 생기고 뭐 대단히 체력이 증진되고 그래요? 아, 이런 거지 같은 거 당장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지. 그래서 아무튼 자, 이분이 말한 대로 진짜 우리 이용대 선수가 컴플레인을 했나 안 했나 한번 봅시다. 안세영 선수의 주 컴플레인 중에 논란이 있는 스폰서십 문제를 제외하면 크게 골자가 두 개라고 했죠. 부상 출전 강요, 똥공기 문제. 자, 이용대 선수 이런 문제가 없었느냐? 없긴 왜 없었어. 이용대 선수는 정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바야흐로 2014년에 이용대 선수가 세계 배드민턴 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맞아요. 이거 왜 이런 줄 알아요? 도핑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협회가 선수 소재지를 챙겨줘야 되는데 이걸 일을 안 한 거야.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니고, 협회가 이용대가 선수촌에 없어서 도핑 테스트를 못 받아. 그때 이용대 선수 전주에서 경기 중이었거든. 근데 협회가 선수촌에 있다 그랬어. 그냥 대충 보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오이씨 얘 왜 선수촌에 있다는데 왜 없어? 도핑 불응.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협회가 나중에 부랴부랴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항소해서 겨우 징계 취소를 받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협회가 선수들 국대 은퇴를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국제 경기를 자유롭게 출전을 못하게 하려고 2017년에 국제대회 참가 연령 제한을 갑자기 올려버려요. 원래 남녀 27세였거든요. 근데 여자 29세, 남자 32세를 올려버려. 말이 돼요? 31살까지 국대를 하래. 그래서 이용대가 이걸 소송을 걸었어. 이겼어. 근데 여기서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이 건이 문제가 돼서 당시 협회가 메인 스폰서인 빅터, 이 빅터라는 회사가 또 되게 유명한 배드민턴 용품 회사인데 이 빅터한테 계약 중도 해지를 당합니다. 이 잡음으로 인해서. 아니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근데 이용대가 컴플레인을 안 했다고. 어른들이 말이야,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도대체 배드민턴 협회가 왜 이러냐 좀 알아봤는데 이게 돈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협회들 기부금 수입 한번 쫙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좌가 둘이에요. 양궁협회, 핸드볼협회. 자, 양궁은 누구다? 다들 아다시피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입니다. 핸드볼은 누구고? SK 최태원 회장이에요.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2023년에 66억 원, 2024년에 83억의 거액을 기부금으로 내요.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정몽규 회장 있죠. 그분도 축협에 50억은 냈어. 다음으로 좀 눈에 띄는 데가 펜싱협회가 있죠. 펜싱협회 여기 25억이죠. 자, 이분이 누구시냐? 최신원 SK 네트워크스 회장님입니다. 자, 이분이 24년에 25억 원을 내셨어요. 아무튼 그 다음으로 이제 배드민턴 협회 김택교 회장. 나 이분 누군지 몰라. 처음 들었어. 기부금 빵원이에요. 배드민턴 협회의 임원이 40명인데 다 기본이 빵원이야. 이분이 직책이 뭐냐? 한빛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회장님이야. 여러분들 여기 어딘지 다 모르잖아. 저도 여기 어딘지 몰라요. 나 그래서 여기 어딘지 찾아봤어.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홈페이지가 나와. 눌러봤어. 근데 홈페이지가 이래. 피싱 사이트야? 이거 누르기 싫었잖아요. 좀 더 찾아봤어. 어디 있는지. 옆에 마을회관이 있어. 아산 신현리 마을회관이니까 위에 주식회사 대길 열처리가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결국 스포츠가 돈이 없으면요 굉장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돈이 없어진 스포츠의 몰락을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복싱이에요. 옛날에 한국 복싱 대단했지. 뭐 장정구, 박종팔 이런 선수 대단했잖아. 지인진, 제가 알고 있는 그 마지막 챔피언이 지인진 선수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대단했어요. 근데 2011년 한국 복싱은 이 정도로 망했습니다. 이게 2011년이에요. 1991년 아니야. 옆에 보면은 같은 2011년에 해외 복싱 경기가 나오는데 이게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건데 이게 포스터 때깔 봐봐.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야. 놀랍게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년이 지난 2014년 더 망했어. 3년이 지났는데 퇴보했어. 오히려 포스터가. 더 심각한 거 알려드릴까요? 7년 지나서 2021년이야. 나아진 게 없어. 여러분, 이게 스포츠가 제대로 된 스폰서십이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전주가 없으면 숟가락을 얻는 학과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여러분, 아까 복싱 포스터 왜 그렇게 됐겠어? 큰 스폰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회 하나를 연락을 해도 오만 지역 의지들을 막 다 집행위원장이니 뭐 부위원장이니 이런 거를 줘가지고 지갑을 열게 해야 돈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삥을 다 뜯어야 대회 하나가 겨우 열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돈만 먹고 다 쌩까요?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사시 붙으면은 이렇게 플래카드라도 걸어줘야 되는 그런 나라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돈 낸 사람들 다 포스터에 하나 이름 다 박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우리가 막말로 스폰서십이 구글이야 이러면 구글 박을 필요 있어요? 없다고. 그냥 라스베가스 스피어 이런 데다가 그냥 구글 광고 딱 띄워주면 끝이야. 그냥 이게 끝이야. 이게 이제 스포츠에서의 우리가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없으면 토호들 놀이터가 되고 전반적인 퀄이 나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양궁의 경우는 대기업이 물심양면 지원에 잘 됐지. 근데 이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니잖아. 대기업이 지원한다고 뭐 성적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이분은 자기 구단도 강등이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굳이 이분만 볼 게 아니라 뭐 수원, 삼성 이런 팀을 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붙는다고 무조건 잘 된다라기보다는 대기업이 빠지게 되면 나빠진다, 뭐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배드민턴 협회도 2000년까지 대교가 후원을 했거든. 근데 그때까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자, 두 번째, 배드민턴이 비인기 종목이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배드민턴 생활체육에서는 대단히 인기 종목이에요. 이게 대한체육회 등록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 수준이 배드민턴 세 번째로 많아. 축구야 뭐 워낙에 국민 스포츠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생활체육으로는 인기 스포츠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변이 되게 탄탄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드민턴 협회는 비인기 종목이라도 그렇습니다. 뭐 저변이 탄탄해 이런 불평불만 하면 안 되는 협회는 맞아.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대기업이 들어오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형적으로 협회가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지는 겁니다. 즉 이게 돈의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배드민턴 협회의 무능을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거라고요. 아니 막말로 이게 선수 소재지를 잘못 신고로 해가지고 도핑 회피 의혹을 받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게 협회가 지금 많은 협회들이 지역 유지 놀이터가 되어 있어요. 지금 배드민턴 협회 임원들이 뭐 다 이렇게 좀 약간 그냥 돈 좀 있는 이렇게 뭐 의사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 이런 분들이 협회를 운영하는 거 그렇게 큰 의지가 있겠어요?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이렇게 인맥 타고 조금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들어온 다음에 거기서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먼저 해결을 해야 앞으로도 팀 코리아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뭐야? 지금 우리 인구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는 이미 5년 전부터 감소를 하고 있어요. 올해 신생아 수 20만 명 턱걸이 할 거고 내년에는 무너질 거예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귀해지는 시대인데 이 협회라는 데가 이대로 운영을 해서 과연 괜찮은가의 의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게 한번 만들어서 가져와 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